안녕하세요. 위켄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지난주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전쟁 이젠 정말 끝인가? 2월 내내 지독하게 시장을 괴롭힌 전쟁 리스크가 결정을 찍은 동시에 그 뒷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는데, 주간 기준 코스피는 약 2% 하락, 코스닥은 약 1% 하락 마감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며 평화유지군이란 명분으로 병력을 이동시킨 월요일부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침공을 시작한 목요일을 거쳐 러시아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만만치 않은 항전으로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이번 일요일까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엔 전쟁 이슈로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이 전쟁통에도 정말 잘 버텨줬는데요. 전반적으로 매매도 활발하지 않고 유동성도 상당히 부족했는데, 막상 우려했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거래대금이 8조 이상으로부터 정말 바닥을 확인한 건가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방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입을 확인한 이후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러시아 침공을 패드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정학적 위기에도 물가 상승 우려로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긴축에 제동을 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입니다. 이미 전쟁을 반영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가 아닌 0.25%만 올리고 말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 밤 두 차례 있을 파월 증언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 외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포커스는 전쟁에서 연준의 입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입장이 어디로 정해지든 우리 시장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있기 마련이니 지난주 시장 돌아보며 그 후보들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월요일은 리오프닝 관련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엔터주의 외인과 기관 수급이 크게 증가하며 묵직한 상승이 있었는데, BTS의 서울 콘서트가 1회당 1만 5천 명의 관객을 수용해도 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엠믹스라는 신인 걸그룹의 데뷔 모멘텀으로 JYP 엔터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 전고점을 코앞에 둔 엔터주들은 거리두기 완화 흐름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주 중 화장품의 연속적인 선전이 두드러졌죠. 특히 토니모리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정말 오랫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며 악성 매물이 쌓일 대로 쌓인 화장품주가 추세를 돌려주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 나올 호재는 가장 많을 섹터니까요. 화요일은 전쟁 및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소위 우크라이나 테마라고 하죠.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과 반대로 급등하는 종목들인데, 항상 드렸던 의견 조심해라는 이번 주도 동일합니다. 특히 불확실성의 근원이었던 전쟁 가능성이 전쟁이 정말 발발하며 0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불확실성도 나빠질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쟁 테마는 이젠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우크라이나 테마가 조선, 금, 사이버원 쪽으로 확대되며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은 패스하고, 금요일 전쟁 이슈가 오랜 기간 유지했던 주도주의 왕좌를 내려놓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테마들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요. 제약, 로봇, 원전, 그리고 싸이월드까지 그간 전쟁 이슈에 묻혀 소외받았던 테마들이 일제히 힘을 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원전과 싸이월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위드 코로나와 정치 쪽에서 전쟁 이후 시장을 주도할 만한 힘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의 바닥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마음 편히 3월 16일 FOMC 이후를 재진입 시기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뉴스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세계 여론조사서 초접전.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바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단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통상 대선 3개월 전부터는 대선 테마주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바로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누가 이길지, 즉 승자가 일찌감치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시면 초유의 초박빙 대선, 말 한마디 주의 기울여야 한다 라는 기사가 있듯이 이번 대선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이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론조사도 의뢰기관과 시행사에 따라 정치적 편향이 약간씩 섞여 있음을 감안해도 KBS 한국뉴스서치, 동률, 뉴스원, 엠브레인, 박빙, CBS, 서던포스트, 박빙, 이건 예측이 불가한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TS 트릴리온 그리고 히림 두 종목입니다. 아니 TS 트릴리온은 이재명 정책주의고 히림은 윤석열 정책주의인데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동시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위 두 종목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전략입니다. 히림이 상승하고 TS 트릴리온이 하락하면 하락한 TS 트릴리온을 매수하고, 반대로 히림이 하락하고 TS 트릴리온이 상승하면 하락한 히림을 매수하는 것,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겁니다. 근거는 대선이 임박할수록 승자에 베팅하려는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위 두 종목이 양 후보를 대변해 시소게임 패턴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목표 수익률은 10%, 포인트는 하락, 급락할 때 매수하여 상승할 땐 욕심내지 않고 10%만 먹고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직전일엔, 그러니까 3월 8일이 되겠죠. 그때는 수익률 상관없이 모두 매도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히든 종목 대신 혼자선 자신이 없고 근데 전략은 또 괜찮은 것 같고 한번 소액으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선 직전까지만 운영되는 히든 링크를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아래 연락처로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